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도 2교시 교재와 함께 보는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혹시 문제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본 영상이 아닌 다른 카테고리에서 문제만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혹시 교재와 함께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7번, 다음 보기에서 대상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어떤 질환의 증상인가?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아. 좀 있으면 다시 소변이 마렵고 또 가면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줘야만 나와. 1번 복압성 요실금, 2번 역류성 요실금, 3번 절박성 요실금, 4번 전립선 비대증, 5번 요로 감염. 자, 정답은요. 우리 앞에서 한번 했던 문제라 선생님들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전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 그림까지 같이 설명드렸죠. 우리 오늘 간단하게 관련 요인이랑 증상 한 번만 더 볼게요.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의 호르몬 감소, 여성 호르몬의 증가,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고요. 또는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찌신 분들, 비만이 있을 때도 나오게 되고요.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했을 경우에도 관련 요인이라 짚어지기도 합니다. 이 증상으로는 요도를 이렇게 눌러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소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찝찝하게 내가 덜 본 것처럼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줘야지만 나오고요. 배뇨 후에도 2시간도 안 됐는데 바로 또 소변이 마렵고, 자주 마려운 거 우리 빈뇨라 그러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어요. 우리 긴박뇨라 그러죠. 갑자기 소변을 참지 못해서 그냥 실수를 해버리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는 증상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야뇨 증상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전립선 비대증 자주 나왔어요.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침상 배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인은 참아도 되지만 변이는 즉시 해결해 주어야 한다. 2. 배변,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3. 답답해할 수 있으므로 창문은 열어두고 스크린 등도 치워두도록 한다. 4. 요일을 호소하면 시간을 보아서 조금 참을 수 있도록 한다. 5. 가능한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 자, 정답은요. 네, 침상 배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볼게요. 정답은 2번이었죠. 배변이나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하셔서 실제로 배변을 스스로 계속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자, 요일은 참아도 돼요? 아니죠. 요일, 변이 둘 다 즉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답답해할 수 있으니까 창문은 열어두고 스크린 등도 치우도록 하나요? 혹시나 답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겠죠. 요일을 호소하면 시간을 보아서 조금 참을 수 있도록 한다. 아니죠. 앞에 1번이랑 똑같죠.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나요? 아니죠.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관련 사항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상 배설 돕기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변이를 호소할 때는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꺼려하거나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서요. 요이나 변이를 참고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배변 시간도 가늠해서 대상자를 배려해 주시면 더 프로페셔널하게 근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2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배변 시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가려주면 좋지요. 편안한 상태에서 배설을 하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개방을 해라 라고 대상자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불필요한 노출은 좀 방지하고 가려주는 게 좋겠죠. 3번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 배변, 배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섬유질을 적절히 섭취해서요. 또 복부 마사지를 시행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배설이 가능하도록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자, 4번 대상자가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 대상자가 부끄러워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소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바지에다 싸시면 어떡해요? 이런 형식의 대화는 삼가하셔야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9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두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1. 원활한 소변 배출을 위해 2. 이동의 편의를 위해 3.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4. 냄새 유출을 막기 위해 5. 유치 도뇨관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왔죠? 소변 주머니의 위치가 어디인가 라는 형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이 방광보다 낮게 두어야 한다라는 답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왜 방광보다 낮게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한번 그림을 보실게요. 네, 소변 주머니는 반드시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들어야 된다. 왜 아랫배보다? 보세요. 밑으로 가도록 했죠. 이유가 뭐죠? 왜 방광의 위치가 이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소변 주머니의 위치가 어디냐 이 그림 많이 기억하시면서 방광보다 아래 이렇게 기억하시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소변이 역류하면 감염의 원인이 되니까 이런 것도 주의해야겠구나 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소변 주머니 관리의 기본 원칙 1번하고 3번도 마저 볼게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는 유치 도뇨관을 통한 감염증이 생기기 쉬우니까 감염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고요. 유치 도뇨관을 통해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시설장과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하셔야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배설을 위해 화장실에 갔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설과 휠체어가 함께 나오는 이야기네요. 1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 2번 휠체어에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풀어준다. 3번 휠체어 이동 중에는 발 받침대가 접혀 있어야 한다. 4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5번 발 받침대는 항상 내려져 있어야 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요.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가 맞겠습니다. 그래야 휠체어가 안정감 있게 그 자리에 있겠죠. 휠체어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풀어두는 게 아니라 걸어둬야 되겠죠. 위에 거랑 똑같은 얘기죠. 타고 내릴 때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을 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휠체어 이동 중에는 발받침대가 접혀 있나요? 아니죠. 발받침대가 내려와 있어야 대상자들이 발을 올려놓으실 수가 있겠죠.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반대 얘기죠. 1번하고. 그러니까 아니죠. 발 받침대는 항상 내려져 있어야 한다? 아니죠. 휠체어를 타실 때나 내리실 때는 발받침대를 올려놓으셨다가 그리고 이동하실 때는 발받침대가 내려져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가 맞겠습니다. 자, 관련사항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침상배설을 돕기 중 잠금 장치를 강조한 문제입니다. 물론 침상배설을 돕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 문제와 연결된 8가지 정도만 제가 가져왔는데 침상 가까이 휠체어를 놓고 30-40도 비스듬히 두는 거 요렇게 침상이 요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요렇게 30-40도 각도를 두고 휠체어를 이쯤에다 이렇게 두는 거 요 각도 30-40도 기억하시죠? 마비가 없는 대상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고요.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두 팔 두 발을 모아주는 거 기억하시고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해야 안정감을 느끼죠. 앉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가 어지러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무작정 빨리 옮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대상자에게 건강한 손으로 팔걸이를 잡게 하고요. 요양보호사는 무릎을 다리 사이에 넣어서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넣는다는 얘기죠. 지지면을 확보해야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변기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실 때 안전하게 이동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휠체어에 제대로 앉지 않고 걸터 앉으면 당연히 위험한 얘기겠죠. 휠체어에 앉힌 후에 어떻게 했죠?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네요. 받침대 위에 대상자 발을 올립니다. 그러려면 받침대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겠죠. 대상자를 앉힐 때, 앉힌 후 말고 앉힐 때는 발받침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겠죠. 화장실로 이동한 후에는 잠금장치를 걸고 발받침대를 접습니다. 접는다는 표현은 이 표현이 되겠죠. 이동한 후에 잠금장치를 걸고 발받침대를 접어야 이렇게 발받침대를 세워놔야 대상자가 발을 빼는데 용이하시겠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는 우리 중요해요. 이 문제도 이 8번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중간중간에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서요. 상태를 살펴주셔야 물론 대상자 옆에서 대상자가 배변을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제일 안전하겠지만 우리가 대소변을 볼 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대소변을 보실 수 있도록 하되 거리를 두고 있으시되 대상자에게 중간중간 말을 걸어서 안전하게 계시는지 확인하셔야겠죠. 자, 휠체어 관련된 그림 문제 연속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탈 때 내릴 때, 2번 탈 때 내릴 때, 3번 그림, 그리고 4번 그림, 5번 그림 보셨습니다. 정답은요. 네, 혹시 한 번이라도 휠체어를 밀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번입니다. 탈 때는 이렇게 뒤로, 내릴 때는 뒤로 탔으니까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그림 제가 보건복지부 우리 표준교재 책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보실게요. 우리가 문제가 이 문제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휠체어를 이동할 때 문턱을 내려가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르막길을 가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혹은 앞바퀴를 살짝 들고 가야 되는 길은 어디인가 도로턱으로 오를 때 내리막길을 갈 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림을 하나하나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턱을 오르는 법 앞쪽을 들고 뒤쪽에 발로 밟아줬죠. 우리 휠체어 보면 뒤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밟으면은 무게가 무거운 대상자더라도 좀 쉽게 들어 올릴 수가 있죠. 문턱을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요? 대상자를 앞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먼저 내려가되 뒤쪽을 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내가 뒷걸음질을 친다는 거죠. 그 대상자 엉덩이 쪽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발받침 쪽에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오르막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을 줘서 밀어 올라가듯이 올라가고요. 내리막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역시나 우리는 뒷걸음질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돌아서 대상자가 앞쪽으로 해서 우리가 밀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대상자가 고꾸라질 수가 있겠죠. 앞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돌아서 오는 방법을 뒷걸음질 치는 방법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만일 경사가 너무 심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지그재그 방법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울퉁불퉁한 길 가는 방법, 대상자에게 이 범핑, 이런 튕기는 느낌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앞바퀴를 살짝 들고 이동한다는 거. 엘리베이터 탈 때 우리 문제에 나왔던 답입니다. 자,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본 그림 한 번 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시키는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은 뭘까? 1. 입안 헹구기 2. 의치 착용하기 3. 칫솔질하기 4. 입안 닦아내기 5. 치실하기.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행복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아마 이번 문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쯤에 짚었던 문제죠.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증진시키는 구강 청결 돕기 방법은 2번 행복이가 있었어요. 한번 봤었지만 한 번 더 보시면요. 2번 행복이는 식사 전과 후에 모두 할 수 있고 식전 2번 행복이는 구강 건조를 막고요.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도 있었죠? 사례를 걸리는 거를 좀 줄여주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식후 2번 행복이는 그럼 어땠었나요? 식후 2번 행복이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구강을 청결히 하고 그로 인해서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식사 전과 후에 2번 행복이는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손톱과 발톱 관리를 하고 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은 1. 발톱이 둥글게 잘라져 있을 때 2.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3. 손과 발 씻기를 거부하며 하지 않으려 할 때 4. 발톱이 일자로 잘라져 있을 때 5. 손톱이 너무 길었을 때 자, 정답은요. 네, 시설장에게 어떤 사항을 보고해야 되죠?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이때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발톱이 둥글게 잘리던 일자로 잘리던 손과 발이 씻기를 거부하시던 손톱이 너무 길었건 이런 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자가 판단으로 충분히 대상자를 고려하면서 대상자를 배려하면서 다시 다음번에 제대로 수정 혹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지 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보고하셔야겠죠. 관련 사항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보실게요. 손발톱은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거, 필요한 물품 준비하는 거, 이런 거 손발톱 자르기 전에 나를 소개하는 거, 이런 건 다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게요 라고 절차를 설명하고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히거나 편안한 자세를 한다는 거 너무나 기본적인 파트입니다. 자, 씻으면서 이불이나 바닥에 물이 젖지 않도록 방수포를 깔아주고 비누를 이용해서 손가락, 발가락 사이사이를 헹군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에 대야를 치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손톱, 발톱을 깎는데 손톱은 가급적 둥그렇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전전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씻습니다. 자, 12번이 우리 문제에 딱 나왔던 파트예요.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을 심하게 파고들었다면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맞아요. 염증 때문이에요. 발톱 주위나 손톱 주위에 염증이나 감염 등의 이상이 있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문제에서 손발 씻기를 계속 거부하면서 막 한 달째 안 씻어요. 혹은 막 2주째 안 씻어요.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시설장과 간호사들이 알아야겠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번이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이 교재와 함께 연결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도 긴 연휴 시간에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으시게끔 수업 준비해 와봤습니다. 선생님들 공부 화이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국가고시 다음 문제에서 교재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